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도 22일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창원에서 잇따라 길고양이 사망과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물단체는 아이들의 장난에서 시작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차의 길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앞으로는 차량을 밀거나 부수고 출동할 수 있습니다. 모의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창에서 방치된 지하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7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 16명, 김해 15명, 사천 12명, 산청 5명, 양산과 거제 각 1명입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꼼꼼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창원에서 잇따라 길고양이 사망과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물단체에서는 아이들의 장난에서 시작됐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이 강화됐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왼쪽 팔을 심하게 다친 고양이가 힘없이 서 있습니다. 이제 갓 8개월 된 길고양이 구미입니다. 지난 8일 구미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심하게 다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벼운 충격은 아니고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이제 편측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왼쪽 앞다리, 왼쪽 턱 쪽에 이렇게 이제 골절이 일어날 수는 있죠. 가벼운 충격으로 이렇게 이제 뼈가 부러질 수는 없죠. 네. 동물단체에서는 아이들의 장난에서 시작된 학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고양이를 때리는 장면을 봤다는 증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길고양이 한 마리도 지난달 초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죠. 네네, 도와주고 싶었고 그래서 아이들 정언도 받았었고요. 아이들이 그러지 말라고, 너 그러면 그애 죽어, 그러면 내가 학대 신고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국에서 동물 학대로 검찰 처분을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339건이었지만 2017년 약 500건, 2019년에는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사건에도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 아이들이 한 것으로 알려지면 현행법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동물을 넘어서서 사람에 대한 폭력적 성향으로 또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고 부모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새 집 걸러 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만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현실. 더 강화된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생명보호에 대한 조기 교육이 더욱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선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심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불법 주정차를 밀어내고 출동하게 됩니다. 모의 훈련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해 동삼동의 한 주택가.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대원들이 힘을 모아 밀어보지만 역부족인 상황.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 화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골든타임은 7분인데 이제 불법 차량이 많아가지고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불법 차량을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강제 처분 지시가 내려지고 소방차가 길을 막던 불법 차량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소화전 앞에 버티고선 또 다른 불법 주차 차량. 대원들이 문을 강제로 열어 소방 호수를 소화전에 연결해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모두 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 처분 훈련입니다. 지난 2018년 소방법이 강화됐지만 최근까지 경남의 강제 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해에만 소방당국이 단속을 벌였는데 85건이 적발됐고 755건이 현장 조치됐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따라 소방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은 7분. 소방당국은 출동로 확보 훈련과 시민인식 캠페인 등을 통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폐교처럼 지상 유휴 공간이 활용된 소식은 들어보셨을 텐데 지하실이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다는 소식은 아마 좀 낯설 겁니다. 농촌 지역인 거창에서 이런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가 감소하고 문화에 목마른 농촌 지역에 벌써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더니 참가자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또 카메라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합니다. 지하 공간에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심하는 현장입니다. 실제 이들이 모인 공간은 농협마트가 이전한 뒤 10년 넘게 방치됐던 지하실. 기본적인 실내 정리를 하고 공개된 이곳은 앞으로 거창 지역민의 손으로 변화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농촌 지역에서 아쉬움으로 꼽히는 문화 서비스. 추억까지 있는 지역 공간의 변신에 참가자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놀 수 있는 공간이나 문화적인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번의 회의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지하 공간의 장점은 폐교나 건물처럼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와 문화 소외라는 한계를 가진 농촌에 교류 공간의 모델로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침 여기는 또 굉장히 번화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에 지하 공간이 또 하나 큰 공간이 생겨서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뭘 해야 될지가 어렵거든요. 자연스럽게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와 예술인, 청소년과 청년,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꾸며나갈 공간. 도민주도형 사업에 참여해 발빠르게 움직인 거창에선 지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모두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협 창고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청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거창은 강남과 강북 지역에 2개의 이제 문화 공간이 추가로 더 생기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탄생할 방치됐던 지하 공간. 농촌이 가진 문화 갈증을 해소할 사례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내 곤충 산업의 연구를 주도할 연구소가 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선 곤충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곤충을 활용한 식품과 화장품 개발 등 아직은 생소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곳 연구소에서 진행됩니다. 양진우 기자입니다. 수천 마리의 귀뚜라미가 케이지 안에 가득합니다. 꿈틀거리는 누에와 번데기도 눈에 띄고 장수풍뎅이 유충, 갈색 거저리 등 익숙하지 않은 곤충들도 연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핏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풍경인데
실제로는 이 해당 곤충들 모두 식품과 화장품,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2012년에 전국에서 유일한 식의학 사료 분야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유치하게 되어서 곤충에서 유래한 방비만 제품이라든지 또 미백 화장품, 또 반려동물 사료, 또 곤충을 수확 후 가공 기술 등을 이렇게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육성 종합계획까지 제시하며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는 곤충 산업.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 산업의 중심이 될 연구소가 진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산하 6번째 기관으로 출범한 유형곤충 연구소입니다. 유형곤충 연구소가 개설가 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또 인프라 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강화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예산과 인력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또 소득도 향상시키고, 연구소는 식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곤충 산업에서 최근까지 가장 크게 성장한 건 반려동물 사료 분야인데, 연구소는 우선 곤충의 식품 활용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항노화와 의학,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연구도 진행합니다. 유형곤충연구소가 앞으로 더 발전되고 또 발전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 전환을 시켜서 유형곤충이 우리 몸에 이렇게 유용한 단백질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올해 산업 규모 1,400억 원을 목표로 육성 종합계획까지 발표한 곤충산업. 유형곤충연구소가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영남 알프스의 청정한 자연과 함께 역사 문화, 맛과 멋이 공존하는 도시 하면 밀양을 빼놓을 수 없죠. 이런 밀양에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밀양시가 밀양 한 달 살이를 마련하고 전국으로 초대장을 보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밀양시 관광진흥과 조미옥 담당 연결돼 있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밀양시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 담당 조미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장님. 밀양시가 밀양 한 달 살이를 마련하고 전국으로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삼소 프로젝트라고 이름까지 붙이셨는데 어떤 프로젝트고 또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밀양시는 올해 소해를 맞이하여 2021년 밀양관광 활성화 3소 프로젝트인 밀양에 와보소, 맛 좀 보소, 살아보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며 체험하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여 체류하고 싶은 도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살아보소 프로젝트인 밀양 한 달 살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건지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참가 신청은 경남 지역 외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자는 개별 자유여행을 기획해서 하루에 2번 밀양의 문화 콘텐츠와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계장님, 그런데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밀양을 둘러보려면 비용을 고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가자들을 위해 지원도 해주신다면서요? 네, 지원 사항은 최소 2박부터 최대 29박까지 숙박비는 1일당 5만 원 이내와 체험비는 1일당 5만 원에서 8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네, 밀양하면 또 오감이 즐거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자랑도 좋고요. 많이 오셔서 힐링하고 가시라고 전해주시죠. 밀양은 산, 계곡, 공기, 꽃 등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언택트 관광지로 최적지인 곳입니다. 참가자들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음식으로 가득 찬 밀양을 체험하고 즐기고 힐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따스한 봄 밀양에서 살아보는 한 달은 어떤 추억일까요? 관심 있는 분들 늦기 전에 신청해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밀양 한 달 살이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 지역 서당 관련 학교 폭력과 관련해 경남도 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에는 관리 시스템과 재발 방지와 회복, 학생 교육과정 운영 등 14개 중점 과제가 담겼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공동협의체와 서당의 자체 협의체가 구성돼 서당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집니다. 또 서당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과 개정을 위한 전문가 TF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양산에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이용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마련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와 협의해 숙소동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센터는 사천 생활치료센터에 이어 경남권에서는 두 번째로 1인 1실 200병상 규모입니다. 22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가 입소하며 경찰과 군 인력 등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30일까지 도내 체육시설의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합니다. 대상은 체력 단련 장업 541곳입니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작성과 관리, 체온 측정, 운동 중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적정 인원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입니다. 경남도는 사업주와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철도망이 반영되면서 경남도가 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향후 10년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반영된 경남 지역 주요 철도망 사업은 부울경 순환광역철도와 부산 울산 광역철도, 대구 국가산단과 창녕 대합산단을 잇는 대합산단 산업선 등입니다. 경남도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노선도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가 확정 고시하기 전 일반 철도로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최초 법정 문화도시 김해시가 시민보고회를 통해 문화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알리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20일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보고회는 2시간 동안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문화도시 김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폭넓게 소통했습니다. 토크쇼에서는 문화도시의 역할과 이를 통한 삶의 가치 전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출항을 주제로 문화도시 출범 퍼포먼스를 통해 문화도시 김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통영시와 통영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18개 마을학교를 대상으로 통영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지정서와 현판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수여식에 참석한 강석주 시장은 학생들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해 교육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경남에서 13번째로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거제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361억 원을 증액 편성해 거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1조 536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함께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80억 원, 거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3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십니까? 잠을 적게 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유럽 연구팀이 영국인 8,000명을 25년간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50대와 60대의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7시간 이상 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죠.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꿀잠으로 치매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달려